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결국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스포츠 그리고 문화, 많은 곳에서 러시아를 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에 있는 8개 정도의 대형 은행의 외환 거래를 막아버렸죠. 스위프트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뱅크런이 발생을 하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은행에 있는 자신의 돈을 모두 다 현금화해서 찾겠다. 뱅크런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비트코인 철학에도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 은행 문이 열자마자 은행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현금으로 찾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에 전 국민이 갖고 있는 그 현금을 갖고 있을까요? 10분의 1 정도 있으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제 하늘길도 막아버렸죠. 그리고 서방의 기업들도 철수를 하고 있고 월드컵도 빼버렸고 애플과 구글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결제 서비스를 또 중지를 해버렸고 이제 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인류적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쟁을 너무 뼈아프게 겪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하고 슬픈 현실이 오게 될 거라는 건 다들 뭐 잘 아시죠. 전쟁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승자가 없다는 거. 정말 푸틴이 이번 기회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해먹으니 참 지루한가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하게 될 머니, 어떤 돈들이 들어와서 암호화폐를 상승시킬까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주식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들이 들어와야 상상할 수 없는 펌핑이 이루어질 겁니다. 데일리 아들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반전을 암시하는 주식시장. 크립토 어널리스트 벤자민 커웨는 은밀한 레이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식에 있는 돈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는지, 언제쯤 들어올 건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과연 이 아날리스트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저도 참 기대하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 펌핑이 오려면 주식 돈이 뭉탱이로 들어와야겠죠. 여러분들도 그걸 기대하고 계시죠? 이 벤자민 커엔 같은 경우는 70만 명 정도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S&P 지수와 나스닥은 지금 별 반등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상당한 펌핑을 했죠. 단기간에.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떴는데 그 이슈 후에 과연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겠다는 것을 조금은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44,000불 정도에서 끊임없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은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과 디커플링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몇 주간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현대금융시장과 분명히 차이점을 두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일반 사람들에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고 이상한 금융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지금의 상승 패턴으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평단가까지 오게 돼서 던지신다면 아마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규정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장에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 룰이 필요하다. 법칙이 필요하다. 그건 뭐 암호화폐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암호화폐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제 그 다음 코스는 아시아권에서 이런 또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유럽, 아시아 이 세 군데에서만 규제를 잡고 규율을 잡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이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전한 자산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주식에 투자했던 돈들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분명한 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오히려 막무가내로 규제를 했던 그런 규제보다 이제 알고 덤벼들면 엄청난 칼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코인, 다단계 코인, 채굴을 유도하는 코인, 이런 코인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타시는 게 좋습니다. 시총 20위 정도까지 있는 코인들이 시장성도 좋고 결국은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시총이 높은 것들이 그만한 값어치들이 있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XRP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결국은 올해는 아주 긍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규율, 명확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건 현실이죠. 그러나 불안하지만 한 번쯤은 꼭 겪어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이제 명확성을 갖게 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이 암호화폐를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넣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 굉장히 큰 호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업증명 방식의 비트코인은 불필요한 전력의 소비가 너무 많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정책에 위배되는 그런 암호화폐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약간 벤을 때렸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짝 벤을 때린 것 같더니 결국 유럽은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유럽에서도 시민들이 그리고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시그널을 보내더니 결국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뉴스 매체에서 나온 기사예요. 유럽연합이 작업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따시켜가지고는 안 되겠다. 힘들겠다. 너무나 많이 시민들이 갖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많은 양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결국은 그 누군가는 사야지 결국 오를 거 아닙니까? 중국이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밴시킨다. 우리는 비트코인 너무 싫다. 암호화폐 너무 싫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나가. 채굴장도 나가. 암호화폐 회사도 나가. 암호화폐 안자도 꺼내지 마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충분한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이 좀 갖고 가. 이제 니네들이 좀 채굴을 해서 니네들이 좀 갖고 있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오르려면 니네들이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그냥 비트코인 싫어하는 걸로 할게.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그 외 여러 나라에서 채굴장을 오픈을 해서 결국 채굴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맞죠? 어쨌든 중국에서 하는 말들은 항상 60% 70%도 아니고 거의 99%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게 정답이더라 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이 최근
마켓인 크립토 에셋 프레임워크 초안에 추가가 됐다.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좀 해보자, 좀 바꿔보자, 좀 더 현실적인 걸로 바꾸어 보자. 그리고 사실상 비트코인을 금지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장 큰 암호화폐 SEC는 결국 그들의 속내는 연방증권법 안에 모든 암호화폐를 넣겠다는 생각 같아요. 그 어떤 경우에서든 암호화폐 회사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측에 서서 그들의 입장만을 듣진 않겠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SEC가 지금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눈총을 받고 무능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리고 미 정부도 그렇고 미 정부 기관에서까지도 SEC를 그렇게 좋은 눈초리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이 시장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10년간 충분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충분히 10년간 해먹었다.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뒤탈없게 하려면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해먹은 놈 다 튀어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암호화폐 회사들이 SEC에 풀려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리플은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XRP의 수많은 음모론, 그 음모론의 끝이 과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지금 XRP 방송을 하고 있지만 XRP에 관한 음모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거의 몇 개월간 XRP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 음모론의 끝이 왔다. 결국은 뭐가 되든 도가 되든 승부가 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XRP 방송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막바지에 왔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죠. 정말 XRP 리플이 스캠이었다면 이렇게 버텼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인이고 그렇게 수많은 음모론을 끼고 있었던 XRP가 정말 XRP를 SEC가 소송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거지 같은 코인이었으면 소송 자체도 안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안에 무언가 있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뭐 가까운 시일 안에 이번 달 말 아니면 4월 초쯤 그 모든 스토리가 결국 나타나겠죠. 어떤 형태로든. XRP 투자자는 리플 소송 전문가 발견이 마무리됨에 따라 높은 낙관론을 유지한다. 이 소리는 거의 한 석 달 정도 계속 지속된 이야기 같습니다. 쓴 내용 또 쓰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10일 전에 했던 이야기 또 5일 전에 했던 이야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암호화폐만 봤을 때는 결국 XRP와 SEC 소송이 가장 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사라레판 판사도 질렸죠. 빨리 끝내고 싶겠죠. 그리고 존 디튼 변호사는 소송이 XRP에 대해 유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예측을 했다. 변호사들은 절대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어렵다 그러고 또 뭔가 마무리될 것 같으면 마무리될 거라고 항상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